오늘은 켄 윌버의 무경계 중에서 그것의 절반, 즉 대극에 대한 내용입니다. 삶에 왜 대극이 생겨나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왜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한 쌍의 대극 중 어느 한쪽인 것일까? 왜 모든 결정은 대극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왜 모든 욕망은 대극의 기초에 있는 것일까? 모든 공간과 방향이 대극으로 이루어짐을 주목해보라. 위, 아래, 안, 밖, 높음, 낮음, 긴, 짧음, 남, 북, 큼, 작음, 여기, 저기, 꼭대기, 밑바닥, 왼쪽, 오른쪽. 또한 당신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과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한 쌍의 대극 중 한 극이라는 사실을 주목해보라. 성과 악, 삶과 죽음, 즐거움과 고통, 신과 악마, 자유와 속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 미적 가치관도 성공과 실패, 아름다움과 추함, 강함과 약함, 지성과 어리석음, 이와 같이 언제나 대립적인 용어로 진술된다. 가장 추상적인 곳조차도 그 기저에는 대극이 있다. 예컨대 논리학은 진실 대 허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인식론은 외관 대 실제에, 존재론은 존재 대 비존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의 세계는 마치 거대한 대극의 집합체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사실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라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울 정도로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극의 세계에 대하여 자연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자연은 진실한 개구리와 거짓 개구리를 키우지 않을 뿐더러 도덕적인 나무와 부도덕한 나무, 옳은 바다와 잘못된 바다 같은 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윤리적인 상과 비윤리적인 상 같은 것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아름다운 종과 보기 흉한 종 같은 것도 없다. 적어도 대자연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온갖 종류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즐기고 있다. 자연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고 소로우는 말한 바 있다. 자연은 옳음과 그름이란 대극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인간이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대극이라 부르는 속성들 중 일부는 대자연 속에서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큰 개구리와 작은 개구리,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익은 오렌지와 덜 익은 오렌지 등이 그러하다. 그렇더라도 그런 차이는 그들 자신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발작적인 불안으로 몰아가지 않는다. 똑똑한 곰과 둔한 곰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걱정거리인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곰들의 세계에서는 열등감을 찾아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연 세계에서도 당연히 삶과 죽음이 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인간 세계에서와 같은 끔찍한 면을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늙은 고양이는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서 공포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죽음을 맞을 뿐이다. 병든 울새는 버드나무 가지에 편안히 앉아 황혼을 바라본다. 그러다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땅에 떨어진다.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 나는 대자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자연은 인간의 두뇌, 즉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지적인 도구 중 하나라고 스스로 우쭐대는 두뇌 또한 만들어냈다. 과연 완전한 얼간이가 진정한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창세기에 따르면 아담에게 부여된 첫 번째 과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식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다. 자연은 처음부터 이름표를 달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연계의 모든 다양한 측면들을 분류하여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대단히 편리할 것이다. 요컨대 아담은 자연의 복잡한 형상과 과정을 분류하고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과업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여기 있는 동물은 서로 비슷해 보이는데 저기 있는 것과는 전혀 닮지 않았구나. 이쪽 집단을 사자라 부르고 저쪽 집단은 곰이라 부르자. 어디 보자. 이것들은 먹을 수 있는데 저것들은 먹을 수 없구나. 이쪽 집단은 포도라 부르고 저쪽 것은 바위라 부르자. 하지만 아담의 진짜 과제는 동식물의 이름을 생각해내느라 고심하는 일이 아니었다.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류 과정 그 자체였다. 각각의 동물종들이 한 마리씩밖에 없는 경우는 없었으므로 아담은 비슷해 보이는 동물들을 한 집단으로 묶어야 했고 유사하지 않은 동물들은 그로부터 의식적으로 식별해내는 법을 배워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양한 동물 집단 사이에 마음속에서 경계를 긋는 일을 배워야만 했다.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서로 다른 동물들을 제대로 구별하여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담이 최초로 착수한 위대한 가업은 정신적 또는 상징적인 구분선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최초로 자연의 윤곽을 지도로 그려내고 마음속에서 구분짓고 도식화한 것은 바로 아담이었다. 아담은 최초의 위대한 지도 제작자였다. 아담이 경계를 그려냈다. 자연을 지도화하는 그의 작업은 너무나 성공적이었다. 그렇기에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삶은 대체로 경계를 설정하는 일에 쓰이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결정, 모든 행위, 모든 말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이런 경계선 구축에 기초해 있다. 물론 자기 정체성도 중요한 경계이긴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경계선은 좀 더 넓은 의미의 모든 경계를 뜻하는 것이다. 결정한다는 것은 선택할 것과 선택하지 않을 것 사이의 경계선을 긋는 일을 의미한다.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쾌락적인 것과 고통스러운 것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둘 중에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어떤 관념을 주장한다는 것은 진실이라고 느낀 개념과 진실이 아니라고 느낀 개념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일이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경계를 그을 것인지, 그런 다음에 경계를 지은 측면들로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배우는 일이다. 사법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 규칙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일이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 편과 적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일이다. 윤리학을 배운다는 것은 선과 악을 드러내는 경계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를 배우는 일이다. 서양의학에 종사한다는 것은 질병과 건강 사이에 확신을 갖고 경계를 설정하는 일이다. 작은 일부터 중대한 위기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선택부터 커다란 결단에 이르기까지, 가벼운 호감부터 불타는 열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전부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어쨌든 아담이 기울인 노력은 가히 마술적인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따라서 그가 다소간 건방져졌다는 점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는 차라리 손대지 않고 놓아두는 것이 더 나을 지점에까지 경계를 연장했고 그 너머의 지식을 얻기 시작했다. 이런 건방진 행동은 성과 악이라는 대극의 나무인 지식의 나무에 이르러 정점에 달했다. 아담이 성과 악이라는 대극의 차이점을 알아차리게 되자, 즉 하나의 결정적인 경계를 설정하자 그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그가 창조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대극의 세계 전체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고통과 쾌락, 성과 악, 삶과 죽음, 고된 노동과 놀이 등등 갈등하는 대극 전체가 인류를 급습해왔다. 아담이 배운 당혹스러운 사실은 모든 경계선은 또한 잠정적인 전선이라는 점. 따라서 하나의 경계를 그는 것은 곧 스스로 갈등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죽음에 대항하는 삶, 고통에 대항하는 쾌락, 악에 대항하는 선의 괴로운 투쟁 등이 더욱 그러했다. 너무 늦게 알게 되었지만 아담이 배운 것은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는 실제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를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단순한 사실은 우리들 역시 경계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갈등과 대립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이다. 모든 경계선은 또한 전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계를 확고하게 다질수록 전쟁터 역시 점점 더 확고하게 된다는 사실이야말로 인간이 처해 있는 공경이다. 쾌락에 집착하면 할수록 어쩔 수 없이 고통은 더 두려운 것이 된다. 선을 추구하면 할수록 악에 대한 강박관념은 더욱더 강해진다. 성공을 추구하면 할수록 실패를 더욱더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삶에 집착할수록 죽음은 더 두려운 것이 된다. 무언가에 가치를 두면 둘수록 그것의 상실이 두려워진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은 경계로부터 비롯된 경계가 만들어낸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켄 윌버의 무경계였습니다. 우리는 대비되는 배경과의 관계없이는 어떤 대상도, 어떤 사건도, 어떤 형태도 결코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어둠이 없으면 빛을 결코 알 수 없으며 악이 있어야 선이 존재하고 길고 짧음, 높고 낮음, 위, 아래, 크고 작고 왼쪽과 오른쪽 이 모든 것들이 한쪽이 있음으로써 다른 하나가 존재하는 이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인데요. 고통 없이는 쾌락을 인식할 수 없으며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느껴봐야 편안함과 안락함을 알 수 있고 배고픔을 느껴야 배부름의 만족을 알 수 있으며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대극의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무시하고 우리 인간들은 이 양대극 중에 하나만을 취하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는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동없는 쾌락을 원하고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선을 바라며 부정이 전제되지 않는 긍정을 바라고 죽음이 없는 생명을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는데요. 이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문제로 성립될 수조차 없는 우리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양대극이
어떤 경계에 의해 분리된 독립된 측면이라는 환상을 깨고 양 끝을 분리하고 고립시키려는 시도를 그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쾌락이 있는 곳엔 고통이 존재함을 알고 선과 악, 긍정과 부정이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고 죽음이 없는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양극으로부터 해방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